한국사 속의 사랑. 떠난 아내를 미치도록 그리워한 조선 최고의 로맨티스트. 심노승. 심노승은 1762년 영조 38년에 태어났는데 부친은 심낙수로 사헌부 장령과 교리, 수찬, 제주 목사를 역임했고 어머니는 이사질의 둘째 딸, 부인은 충운 부도사 이이술의 딸이었습니다. 심노승은 한양의 남산 아래 주자동에 살면서 동생 심노함과 함께 학문을 연마했는데 심노승은 중국 소설에 심취하는 등 정통 유학을 고집하는 동생 심노함과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심노승의 어머니 전주이 씨는 다정다감한 여인으로 두 아들을 사랑으로 키운 반면 심노승과 심노함은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습니다. 심노승은 자애로운 이 씨의 슬하에서 문학인으로서 자유분방한 품성을 키웠지만 동생 심노함은 정통 유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심노승은 번화한 한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18세기의 한양은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 시장이 발전하고 서구 문물이 조금씩 유입되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서로 위로한 심노승과 이 씨의 사랑. 심노승은 성년이 되자 이이술의 딸과 혼례를 올렸는데 이이술은 정조초의 교관을 지낸 인물로 아들 이규상은 한평생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으나 병세제 언록 등을 남긴 사람입니다. 학문이 도도한 가문에서 자란 이 씨는 사대부가의 교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혼례를 올린 첫날 밤 심노승은 병풍 앞에 그린 듯이 앉아있는 부인 이 씨의 모습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심노승과 부인 이 씨는 각자 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심노승은 사랑으로 나가고 이 씨는 부엌으로 가고 아침을 먹을 때도 겸상은 없어 따로 상을 차렸습니다. 심노승과 이 씨는 부부라고 해도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야기도 나누지 못해 밤이 돼야 얼굴을 마주 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심낙수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심노승의 집은 더욱 가난해졌으나 가난 속에서도 가족애는 더욱 깊어졌고 심노승과 이 씨도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1799년 심노승이 2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심낙수가 죽었는데 3년상을 치른 심노승은 29세가 되어서야 진사시의 급제에 참봉해 벼슬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남산 기슭에 살면서 전원 생활을 했으나 말이 전원 생활이지 춘 군기에는 시래기국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었고 이 씨는 아이를 낳았지만 잘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노승은 아이를 낳고도 굶주리는 이 씨의 손을 잡고 안쓰러워했는데 이 씨의 희고 뽀얀 얼굴이 수척해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때때로 어지럼증까지 느꼈습니다. 시래기국도 끓이고 조당수를 만들어 먹고 매니녀 쑥을 뜯어 죽을 쑤어 먹기도 했는데 조당수는 좁쌀로 묽게 순 죽으로 좁쌀보다 물이 더 많아 얼굴이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창백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훗날 이것도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친 심낙수가 벼슬길에 있을 때도 청렴해 가난하게 살았으나 죽은 뒤에는 더욱 살림이 어려워졌지만 가난 속에서도 두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깊이 사랑했습니다. 심노승은 가난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가난한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오늘은 어려워도 훗날 부귀를 누린 뒤에 함께 세상을 은거하자는 해은가를 지었습니다. 이 씨는 심노승이 지은 해은가를 읽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데 심노승은 아내가 죽은 뒤에는 화공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병풍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난 때문에 생긴 병과 이 씨 부인의 죽음. 심노승은 평소 꿈꿔왔던 파주에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집터를 돌아보던 날 이 씨는 어린애처럼 들떠서 기뻐했으나 집이 완공되기도 전에 갑자기 병으로 앓아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점점 심해졌는데 이 씨의 병은 가난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에 앞서 셋째 딸 아청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심노승은 이 씨와 일남 삼녀를 낳았으나 둘째 딸 송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릴 때 죽었습니다. 아청도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노승과 병석에 있던 이 씨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는데 아청이 죽기 전에 이 씨는 파주에 있는 심노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심노승은 크게 놀라 달려왔으나 아청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이 씨가 직접 염을 하겠다는 것을 심노승은 울면서 허락했으나 이것은 예에 어긋난다고 집안에서 크게 논란이 일어나 결국 애장을 했습니다. 아청이 죽은 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이 씨는 병이 더욱 악화되어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심노승은 부인 이 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애통해했습니다. 이 씨는 명이 경각에 달렸으나 쉬이 숨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심노승은 이 씨의 병수 발을 하다가 곁에서 잠이 들고는 했고 이 씨는 사경을 헤매다 눈을 뜨면 곁에서 잠든 심노승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씨는 더욱 병이 악화되어 혀가 굳어 말을 하기도 힘들었고 심노승의 얼굴로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는데 이 씨는 다음날 새벽에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영면을 했습니다. 심노승과 이 씨는 동갑이었는데 심노승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염을 하고 입관을 시켰으나 파주에 새로 지은 집 동산 양지 쪽에 무덤을 만들어 조석으로 돌볼 생각으로 매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되자 심노승의 파주 집이 완공되었는데 이삿짐과 함께 이 씨의 관이 운구되어 파주 새 집에서 100보도 떨어지지 않은 동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심노승은 아내의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고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망실문을 지었는데 망실문은 아내를 추모하는 애도사입니다. 유세차 임자 5월 27일 망실 유인 완산 이 씨가 집에서 죽으니 나는 그 목소리와 얼굴이 점점 멀어짐을 슬퍼한다. 이제 꿈에서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니 애통한 마음에 한을 새기고 뱃속에 아픔을 담아두노라. 그대 죽음이 진실로 슬플진데 살아있은들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멀고 아득한 시간 속에 한바탕 꿈이로다. 그대 먼저 먼 곳을 구경하오. 남산 아래 옛집에는 쟁반에 떡이 담기고 마루 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네. 아이는 찹쌀떡을 으여놓고 당신은 나를 위해 술을 따랐지. 나는 취해서 시를 읊조리고. 심노승의 망실문은 애절하기만 한데 멀고 아득한 시간 속에 한바탕 꿈이로다. 그대 먼저 먼 곳을 구경하오는 이 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노승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동원이라는 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동산에 눈 녹아 시냇물이 흐르는데 봄그늘 드리운 땅에 아리따운 구름이 떠있네. 중문은 적적하고 후문은 닫혀. 대나무 발에는 거미줄과 먼지뿐인데 호원 동쪽 회나무 고목 아래 실같이 가냘픈 푸른 쑥 새싹이 돋아나네. 그대 살았을 때는 해마다 쑥을 삶아 신우 동서 한자리에 모여 기쁘게 웃었네. 치마 걷어 올려 허리에 동여매고 손에는 짧은 칼을 들고 쑥을 뜯네. 어머니가 나와서 많은지 적은지 저울질하고 그대는 쑥날도 뜯고 아이가 광주리를 들고 따르네. 잠깐 동안에 탕이 되고 밥도 뜸이 들어 북쪽 저자에서 젓갈을 사고 서쪽 시장에서 기름을 사고 문 앞에 어물 장수 왔기에 한 꾸러미 사서 상위에 봄나물과 생선을 낭자하게 차리네. 저녁상 앞에 앉아 술 한 잔을 찾으니 그대는 내 흥을 위해 폐물 팔아 계집종에게 술 사오라 시키네. 동구 앞 신신에 새 술을 걸렀으니 밥상에 앉아 웃음소리 가득하네. 나는 시 한 수를 읊어 천고의 시름을 잇네. 지난해 서쪽으로 출타하여 석 달 동안 호수와 산을 구경하며 차 위에 놀았네. 돌아오니 그대는 병들고 숨는 시들었구나. 그대는 울면서 말하기를 왜 이렇게 늦었느냐?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니 우리네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보잘것없는 것. 내가 죽은 뒤에도 내년에는 다시 쑥이 나올 것이니 그 쑥을 보고 저를 생각해 주세요. 오늘 우연히 재수씨가 차린 밥상에 부드러운 쑥이 놓여있기에 목이 메이네. 그때 나를 위하여 쑥을 캐던 사람이여. 그대의 얼굴에 덮인 흙 위로 쑥이 돋아났구려. 심노승은 부인 이 씨가 죽은 지 1년 만에 남산의 옛집에 갔다 동생 심노암의 부인이 차려준 밥상에 쑥이 올라온 것을 보고 부인 생각에 눈물을 지으며 지은 시입니다. 벽파의 공격을 받는 심노승. 순조 30년 윤서월 9일 성균관 유생들이 일제히 권당하여 사복시 판관 심노승을 탄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윤서월 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830년 청도광 10년 성균관 유생이 권당하여 사복시 판관 심노승을 탄핵하는 글을 올리다. 성균관에서 유생이 권당하여 마음에 품은 바를 진달하기를 근자의 사복시 판관 심노승이 저술한 교전산고 가운데 언급한 바가 사리의 어긋남으로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원본을 가져다 보니 그 기록에 이르기를 국가의 제도가 과거를 중요하게 여겨 선조문명 이전의 선생이나 장자가 이 길을 경유하여 진출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런데 인조가 반정한 뒤로는 장상과 대신은 모두 가까운 인척이나 공로가 있는 구신이 하는 것으로 임금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기용되기를 생각하면서 자중하던 인사들의 마음 또한 경솔하게 진취할 뜻이 없어지게 되고 일반 선비들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고 권당이란 학생들이 불만이 있을 때 일제히 성균관을 비우고 물러나는 일종의 동맹 휴학인데 순조는 세상에 떠들썩하게 전파되었다는 심노승의 효전산고를 드리라고 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사복시 판관 심노승의 논조는 상당히 파격적이지만 선조까지는 대신이 과거 시험을 통해 조정에 진출했으나 인조 때부터 훈구 대신들의 천거로 과거조차 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비판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노승이 자신의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쓴 도망문을 읽자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슬퍼졌는데 성균관 유생들이 심노승을 탄핵한 것은 명률을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글 때문이 아닌가라고 탄식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소설이나 감상적인 문장인 폐관소품류의 글을 쓰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는데 이에 순조는 유생들에게 다시 성균관에 돌아가 공부에 전념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가 누구를 지목하여 배척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도 역시 A와 염치를 아는 인물인데 어찌 선정을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추상하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기필코 온당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나 역시 어떻게 망령되고 경솔한 입장에서 도망하겠는가? 저절로 조정에 처분이 있을 터이니 그대들은 우선 기다리면서 즉시 되돌아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타이르게 하라. 성균관 유생들이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퍼졌다고 주장한 효전산고, 그 중에서도 아내에게 바치는 도망문은 많은 사람을 울렸지만 조선시대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기술하면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심노승의 부친 심낙수는 노론 18호 영조가 보위에 있을 때 3사의 여러 벼슬을 역임하면서 홍국영, 김종수, 심원지를 맹렬하게 공격해 벽파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낙수는 절친한 서유린에 의해 제주 목사로 천거되어 조정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정조가 죽고 순조가 보위에 오르자 정순왕후가 정권을 잡았고 심낙수는 벽파로부터 탄핵을 받아 모든 관직을 삭탈당했습니다. 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1월 1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1801년 청가경 6년 헌부에서 심노승을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집의 민명역 장령윤행직 조태영이다. 심낙수의 극도로 흉악하고 패려한 죄는 천지에 용납하기 어려운데 미처 왕장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귀신의 벌이 먼저 미쳤으므로 여전히 분기하여 오래될수록 더욱 격절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일에 크게 의리를 밝혀서 천토를 시행함에 따라 주작의 유를 이미 흔쾌하게 시행하고 여러 아들들을 흩어서 정배하였으니 이는 응당 시행해야 할 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심노승은 성품이 본래 흉악하고 간휼하여 대를 이어 악한 짓을 행하였고 처신이 서몰에서 동서로 뛰어다니며 상복을 입은 몸으로 공간의 집에 출몰하여 주무하는 것은 선류를 살해하고 의리를 배반하는 것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량한 무리는 전례에 따라 연좌시키는 율에 그칠 수 없으니 전 참봉 심노승에게 절도에 정배하는 율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심노승의 이름 마땅히 대신에게 순문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사헌부 집의 민명역 장령 윤행직 조태영이 심노승을 탄핵했는데 벽파의 공격을 받아 기장현으로 유배되어 6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하다 정순왕후가 죽자 비로소 유배에서 풀려나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통곡의 글과 심노승의 죽음. 심노승이 남긴 효전산고는 전부 38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망실문으로 불리는 동원, 누원, 망존 제망실문, 신산종숙이, 해은병발 등은 아내 이씨를 저세상으로 보낸 뒤 통곡하듯 쓴 글입니다. 심노승의 효전산고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애절한 사랑의 기록 때문인데 많은 여인들이 이 부분을 읽고 울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헌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조선의 진정한 유학자는 율곡 이이, 퇴계 이황이 있고 인조 이후는 유학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진정한 선비가 없다고 비판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심노승이 유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 것으로 심노승은 결국 효전산고가 문제가 되어 다시 귀양을 갔습니다.
심노승은 말년에야 벼슬길에 올라 형조 정랑을 시작으로 논산연감, 천안군수, 광주판관, 인천군수 등을 역임하고 76세를 일기로 영년했습니다. 현감으로 부임할 때도 부인 이씨의 무덤을 찾아 절하고 부귀를 누리지 못하고 저승으로 먼저 간 부인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조시대 남인의 영수로 명성을 떨친 채제공도 부인이 죽은 뒤 애틋한 글을 남겼는데 31세의 요절한 부인 오씨를 사랑하여 남긴 백저행이란 시는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을 연상시킵니다. 백설처럼 희대인 모습에 아내가 생전에 마련한 물건이라네. 남편을 위해 아내가 고생하여 마련한 옷, 바느질도 마치지 못하고 먼저 죽었네. 그대가 창문 앞에서 바느질하던 모습을 생각하니 옷 지어 입는 것을 그대가 못 볼 줄 누가 알았으리. 이 옷이 비록 하찮더라도 나에게는 소중하니 차후에 어찌 당신 솜씨 얻어 입겠어. 누가 황천에 갈 수 있으면 내 말을 전해주어. 이 모시온 낭군 몸에 빈틈없이 잘 맞는다고. 채제공은 아내가 죽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만들던 모시옷을 입고 창가에서 바느질하던 아내의 모습을 아련히 떠올리면서 죽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옷이 잘 맞는다고 눈물겨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떠난 아내를 미치도록 그리워한 조선 최고의 로맨티스트 심노승의 이야기였습니다.